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건강관리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얼마 전 중국 고비 사막 일대에서 발원한 모래바람으로 인해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도 황사가 관측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점차 약화되겠지만 비교적 길게 지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각종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신도심 지역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인근 3개 단지의 거래 건수가 한 달에 10건 안팎을 기록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단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금액 자체가 너무 높고 두 번째로 샀을 때에는 무조건 취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 제한을 포함해 새롭게 적용받게 된 규제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절반 이상 줄다 보니 가팔랐던 매매가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매수인 만큼이나 매도인들 역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기존 호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 3개 시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도 매주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율 인상을 목전에 둔 4월과 5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도 지금 급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망세가 지나고 나면 하락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반기부터 줄줄이 예정된 신축 아파트 입주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휴항, 취항을 반복하며 불편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검은항로에 얼마 전 새 선사가 배를 띄우면서 한시름 놓는가 했는데요. 갑자기 당국인 해양수산청이 이 선사의 대표를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해수청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이고 선사 측은 전형적인 기관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여수 검은항로에 새로 투입돼 운항 중인 360톤급 여객선 니나호. 지난해 10월 말 취항 예정이었는데 3개월가량 늦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항 지연과 관련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니나호 선사의 대표를 해경에 고발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선사가 운항에 늦추면서도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아 규정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계획상 운항 개시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해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선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항 지연을 해수청 측이 유발해놓고 책임을 선사에만 물린다는 겁니다. 선사는 협의된 10월 31일 투입 계획에 맞춰 선박을 준비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항 5일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협의가 백지화돼 운영이 지연됐다는 게 선사 측의 설명입니다. 행정처가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취항 자체가 물 건너간 것이고 우리는 배를 세워놓고도 매월 억대가 넘는 용선료가 지급되는데 저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왜 세워놓겠습니까? 선사와 해수청이 공유했다는 문서를 살펴보니 계획된 운항 개시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필요한 검사 일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 언론 보도자료 배포 계획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청은 해당 문서가 공식 문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사는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청은 규정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선사 고발에 취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렵게 이번에 2020년도에 그나마 새로운 선사가 검은도의 값어치를 알고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해수청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풀었으면. 해수청과 새 선사 사이에 불거진 갑질 논란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던 여수 검은항로의 운항에 차질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올해 2분기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2분기 도내 백신 접종 대상 인원은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학교와 돌봄 공간 종사자, 64세 이하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경찰, 소방, 군인 등 모두 54만 6,16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2만 4천 명을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는 화이자 백신이,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각각 접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을 맞은 뒤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을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의 경전선 전철화 주민설명회에서 순천 시민들이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경전선 전철화 관련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 대책위는 순천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일부 단체는 중도 퇴장했습니다. 순천 지역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도 반대 집회를 열고 경전선 순천 구간의 노선 변경이나 지중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국토부의 원론적인 설명회에 반발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어제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는데 단 한 표 차였습니다. 고유 깊은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되면서 반쪽짜리 의회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의원 15명의 참여로 발의됐던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석 달여 진통과 갈등 끝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제적의원 56명 중 불신임 찬성 28명, 반대 27명. 가결 정족수 29명에 1명 모자라 의장 불신임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주류 비주류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잇따랐고 김한종 의장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상정 안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회기 계속 원칙에 의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임기가 다 끝나야 됩니다. 너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명투표, 무기명투표를 놓고 옥신각신, 전자투표 여부를 놓고 또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통상 본회의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됐습니다. 의회에 출석했던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공무원들은 졸지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처지가 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많았던 불신임 찬성표에 의장단은 정치력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불신임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에 대한 민주당 내 징계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앞서 징계 청원이 이루어졌다 철회된 전력이 있어 추가 청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도 당혹감 속에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집안 다툼 해결은 요원하고 이대로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마저 느슨해질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이 과거 귀환촌 투쟁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1971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수 귀환촌 투쟁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빈민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귀환촌은 현재 엑스포역 인근에 있었던 피난민들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과거 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어제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전동 킥보드가 곳곳에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여수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동 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시설 설치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고등학교가 국대적 권위의 2021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 대표 2팀을 배출했습니다.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는 미국 과학대중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연구대회로 80여 개 나라에서 학생 1,800여 명과 심사위원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전남 동부 시군이 코로나19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접수합니다. 각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전남도민이 해당됩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율촌 제2산단 조성공사가 바다 매립에 필요한 준설토 부족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대체 사업자 지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사업 자체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율촌 제2산단 조성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9,269억 원을 들여 여수공항 인근 3.97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2030년까지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 율촌 항만 부지와 접해 있어 광양만권의 부족한 공장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2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 율촌 2산단은 현재 1단계가 95%, 2단계 14%, 전체적으로는 68%까지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광양항 항로 준설이 줄면서 매립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최근에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민간 사업자 측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경제청은 일단 매립이 끝난 1단계부터 연약지반 개량 등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자는 의견이지만 업체 측은 준설토 매립 지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민간 사업 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산단 조성을 아예 공영 사업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뭐 산단으로 계속 하든 다른 시행 방식으로 하든 사업 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뭐 어차피 다 조건이 다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이 빨리 조성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서 우선 이달 안에 상호 합의하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남도와 경제청은 일부 공공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산단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유자 작목에 대한 정밀 한파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말까지 지난 겨울 북극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흥 유자 등 농작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뒤 최종 복구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 한파 피해를 입은 도내 배추와 시설 고추 등 농작물 2,240헥타르 면적에 대한 피해 복구비 6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23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은 전남의 전통성과 현대성, 국제성을 기반으로 전라도 정도 1000년 만에 들어선 도내 첫 현대미술관이며 옛 광양역 터에 총 사업비 414억 원이 투자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58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전남도와 미술관 측은 개관과 함께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본다라는 주제로 한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국 1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개관 특별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배달 앱을 출시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4개월간의 개발을 거쳐 출시된 싱싱여수에는 관내 504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됐으며 지역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수시는 민간 배달 앱에 비해 주문 수수료가 저렴하고 가맹비나 광고비도 들지 않는다며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원군이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 대상을 제정하고 후보자 추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원군은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계기로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 대상을 제정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간호 부문과 봉사 부문에 대한 후보자를 추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고원군은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최종 봉사 대상을 결정한다는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협약식을 차결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 여수캠퍼스 기관시스템공학과 졸업생 10명은 최근 앞으로 5년 동안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교는 해당 기탁금을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쓸 계획입니다.